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도심 흉물이 돼버린 건물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가 되는가 하면 쓰레기와 악취가 들끓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방치된 건물들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조금 흠모스럽죠. 좀 무섭기도 하고. 혹시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럴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었죠. 그냥 앞에 출입 못하게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2,000개 넘는 점포들이 이렇게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유령 같은 건물 속에서 먼지 뜸에서 죽어가는 이 가게들이 있다는 걸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다 가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눈살을 찌푸리셨을 텐데요. 이런 건물들 왜 이렇게 오래 방치되고 있는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런 오래된 건물들,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한때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막 지어지고 했던 그렇죠.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흉물로 전락한 건물들인데 대표적으로 부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저희 집 앞에 광안리에 삼익비치에 옛날 수영장. 예. 옛날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죠. 이게 전국 거의 최초의 유수풀장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인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거의 한 1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저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황영터널 가는 쪽에 보면 정말 겉으로 보기는 너무 좋아요. 황금빛 건물. 네. 그 황영산 저희들 스카이캐슬 그것도 지금 거의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서면 쪽에 가면 네오스포라고 되게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덩치 큰 건물. 그것도 지금 거의 최장으로 21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고. 뭐 북구에 가면 오리마을이라고 거기에도 뭐 방치된 건물도 있고 또 뭐 10년째 부산 외대 지금 옮기지 않았습니까? 남산동 쪽으로. 그것도 지금 뭐 사실 가닥을 못 잡고 헤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주로 큰 랜드마크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또 부산은 또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빈집들까지 우리가 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부산시나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들을 펼쳐서 좀 빨리 좀 하루빨리 좀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국에 방치된 건축물만 뭐 288곳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을 겁니다. 별을 예. 리가 없습니다. 네. 부산만 해도 저는 한 100개는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곳들 현장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 예. 현장을 직접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흠모스럽죠. 좀 무섭기도 하고. 그쪽으로 왔다 하면 저녁에는 좀 안 무서울까요? 봉수대 올라가면서 보면 조금 보기 좋지 않게 공사를 하다만 어떤 그런 흔적 때문에 혹여나 흉물로 남지는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출입 못하게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래 보면 참 공간도 좋은 공간인데 저기 너무 오랫동안 저래 돼 있으니까. 네, 되게 흉물처럼 조금 지저분하고 보기 좀 흉하긴 하더라고요. 네. 쓰레기들 문제든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존치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들어가서 무슨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럴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었죠. 상가에 뭐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잘 안 내고 하니까 결국 장사를 못 하고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운영하는 지가 한 20년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넓은 상가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영업을 못한 상태에서 저리 있으니까 많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뭐 간혹 보면은 이제 뭐 와서 뭐 입구에서 뭐 싸움하기도 하고 들어가시는 분 또 들어가는 걸 막으시는 분 그런 분들도 한번 봤는데 사실 뭐 되게 무섭기도 하죠. 사실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네. 왜 저렇게 둘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차라리 좀 개발을 해서 다시 뭔가를 재생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또 청소년들의 이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지금 저는 보면 볼수록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좋은 위치에 저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뭐 굉장히 이유가 뭐 얽히고 설켜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일 심각한 데는 네오스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재질이 안 좋은 데. 아, 저는 여기는 대기업 이제 어떤 시공사였던 그렇죠. 대기업의 행포도 있다고 봐요. 들어 있고. 네. 네오스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당시 뭐 서울에 어디입니까? 서울에 그 동대문에 그 버금갈 수 있는 부산의 DDP 부산의 그런 패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위치가 보면 서면이지만은 그렇다고 정중의 서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공사나 시행사가 교통 편의 시민들이 이 여기 많이 자주 올 수 있게 편의에 대한 교통 편의 시설들을 빨리 좀 확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절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 미분양이 53%가 몇 년 가다 보니까는 시행사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죠. 몇 년째 계속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 수십억 넘어가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백억 되는데 관리비까지 향후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시행사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네오스포를 운영하다가는 계속 우리만 적자 보겠다라고 봤고 손님은 계속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래서 정기라고 하는 이 단지연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저는 그 전기 공급을 끊는 과정이 너무 예. 좀 치졸하다는 생각이 맞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뻔히 그 아직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전기를 일방적으로 끊었는데 한국전력에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안 끊어도 되고 되죠. 조금 더 유예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는데도 그냥 끄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좀 그런 기업하고의 어떤 유착들 이런 것들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더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이지만 결국은 내가 장사를 못하고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세금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 네. 상당히 지금까지 이 네오스포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결국은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하루빨리 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삼익 비치 네. 남천동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이제 그건 좀 이해가 재산권이 갑니다. 예. 묶여 있는 건 없지만 예. 교수님 같은 주변 이웃들은 또 피해를 보시는 피해는 거죠. 보지만 그래도 네. 삼익비치는 어차피 삼익비치의 대단지 예. 아파트가 앞으로도 개발될 거고 그것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포함돼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여서 저는 당장에 이제 주민들이 보면 좀 너무 흉물스러운 거는 좀 가림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삼익비치 이 폐수영장은 큰 문제는 안 될 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한경산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깝다. 네. 왜냐하면 서울 분들 오셔가지고 늘 지나가면서 저 멋있는 건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십몇 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부끄러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요 근래에 폭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예. 건물들이 어떤 뭐 붕괴 위험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행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치거나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뭐 10년, 20년 방치되고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변화들까지 사람이 살면은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강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노고를 하나 이런 부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붕괴 위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관리에 대한 정말 우리 그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그 흉물 쏘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는 좀 빨리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이 또 다른 제2의 사고들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산시라든가 기초단체라든가 아니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좀 손을 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피해는 뭐 건설사, 뭐 시공사 이런 분들도 뭐 피해는 받겠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 또 여기에 어떤 재산권을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주변 부동산 관련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스노캐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제 부도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더 이제 그 기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는 유의시설, 그러니까 키즈랜드라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사업자가 이제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조성 계획이 통과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조성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조건 중에 하나가 당초 그 실내 스키장의 상가 분양자들이 아직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다 보니 이런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사업자는 그런 보상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노력해 왔었고, 지금 거의 보상 문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가 당초는 유의시설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또 2020년도 들어가지고는 또 이제 사업자가 계획을 조금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5월 달에 들어가지고 또 바뀐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그걸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기 전에 다시 이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철회한 거는 또 사업자 입장에서 또 수정할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철회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스키돔을 그냥 그간에 계속 방치해 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보상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여기는 한 지금 부산 시내 그 노른자 땅이라 좀 지지부진하는 것은 아닌데 법적인 요건은 다 끝났습니다. 아마 25년 이주 완료 시점이니까 내년부터 아마 이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저 폐건물도 같이 철거하는 대상물에 속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월 달에 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2002년 11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상가가 단전된다고 빨리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황당하게, 아니 상사 잘하는데 왜 문을 닫느냐. 그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관리비를 안 내서 전기를 한전에 전기를 안 돼서 전기를 끊기 때문에 단전한다 이거예요. 단전시킨다는 거예요. 상가가 총 2,600개인데 2,600개 중에서 1,200개가 저희들 구분 소유자가 분양을 받았고 1,400여 개 정도는 대림하고 한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리비를 내도 대림하고 한일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안 냈다면은 단절이 된다는 가능성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왜 관리비를 낸지 안 낸지 확인한다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조치를 했지만 그에 대해 답이 없었어요. 대림으로부터. 예, 맞습니다. 주인이 이제 여기 있고. 내 땅인데 내 가게인데 저가 왜 무단 점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따로 있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있고 보면 제주가 하고 돈은 뗀 놈이 버리고 그런 행태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지금 네오스포 피해자분들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뭐 그냥 이분들을 뭐 직접 화면으로 보기 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하고 보고 나서
또 마음이 굉장히 또 많이 더 무거워지네요. 이제 이런 분들 피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행사 측에서 관리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때라도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미분양된 그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일정 정도 냈더라면은 사실상은 이제 단전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분양돼 있는 많은 상가들도 있었지만 또 장사가 안 되는 상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또 그때 또 여러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체납돼 있는 관리비가 있는 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시행사나 아니면은 그 관리단에서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총회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줘요. 결국은 시행사나 시공사는 자기들의 이익이 더 손해되기 힘들게 안 보기 위해서 결국은 상가 분양자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재산권을 정말 침해하는 이런 저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을 믿고 들어왔었던 우리 분양자들에 대한 조금은 시행사들이 일단은 같이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저는 그 보여집니다. 장기 방치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저는 전기 공급을 끄는 건데 그게 되게 한심한 게 그 공급액이 뭐 몇십억 이렇게 많기는 하죠. 전체로 다 모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개별 입주자들한테 하나하나씩 n분의 1로 나누면 불과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게 야 6, 7만 원 없어서 전기 끊을 상황은 아닌데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기 공급을 끊어가지고 이 건물의 어떤 잔존 가치들을 낮춰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대림하고 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꼼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가지만 더 떼고서 말씀드리면 개발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1,200여 개 점포에서 하면은 한 75억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 75억은 뭔가라면 개발비는 뭔가라면은 실제로 광고라든가 홍보, 관리 여기에 쓰여지기 위해서 개발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개발비는 누가 가져가냐면은 시행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75억이라고 추정되는 그 개발비를 갖고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도 없고 차라리 그 개발비 갖고 관리비를 내든지 실질적으로 아니면 더 분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가 입주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 횡령이죠. 횡령 사기입니다. 네, 횡령 사기라고 사기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10년 넘게 방치된 건물들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는 이유가 또 다르게 또 있을까요? 또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사인 간의 거래니까 이게 공적인 기능이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흉물스럽게 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도시 전체의 어떤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은 저는 공적인 좀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뭐 저는 네오스포 같은 거는 되게 멀쩡한 건물이에요. 그 1층부터 4층까지 잘만 하면 저는 충분히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로컬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역 자체의 시민들이 주관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방치된 건물들을 사들여서 뭔가 사업화시키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런 방식들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부산시가 그런 공적인 어떤 기금들을 조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지 건축물 정비법에 따르더라도 뭐 정비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지자체장들이 기금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 건물 건축물 정비법이 사실 시행된 것이 2014년이라고 합니다. 그 벌써 아마 한 9년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3년마다 공사 중단에 대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확인했기도 돼요. 그래서 벌써 아마 2016년, 2019년, 2022년 한 3차례 이런 계획들 수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봐도 그렇고 강제 철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데는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철거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결국은 행정, 법적인 소송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더 법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그런 뭐라 합니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부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좀 더 개정과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 장기 방치 건축물 3법 이게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라면 일정 정도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할 수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더 들여다 본다라면 건축주들도 최소한 안전자치부터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좀 활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저는 시민들의 좀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좀 모아보는 그런 시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그 건축물의 어떤 긍정적인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분위기도 또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 환경상 같은 경우도 자연훼손 안 하더라도 그 자체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 네오스포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1층부터 4층은 완전히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충분히 또 공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자체장이 찾게만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좀 강제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런 방치되어 있는 장기 방치 건물들 이 해결을 위해서 한 마디씩 꼭 이것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잘 고쳤으면 충분히 고쳐 쓸 수 있는 건물들이기도 하고 또 공적인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여서 저는 좀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뭔가 그 활용을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공론회장 이런 것들도 조금 만들어줄 시가 직접 나서서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스노캐슬이든 네오스포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도 돈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이나 부산의 경제라든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시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사업성이 안 되니까 망해니까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행정정들도 애초부터 허가할 때 좀 더 다시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자기 고민들을 더 많이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런 건물들은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